네, 3위 종목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3위 우리 조금 전에 현대차 이야기 나눠봤잖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전화를 주셨다고 해요. 한번 연결해 보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차화장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나쁘진 않았는데 현대차 지금 그 시청자분 전화 연결됐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박 네. 90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현대차 보유하고 계십니까?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작년에 차화정이어서 좋았는데요. 예. 내년에는 현대차 주도주가 힘들까요? 네, 그렇다면 매수가는 어느 정도로 되죠? 시청자님? 아, 궁금한 게 그냥 주도주가 가능한가 이 부분을 여쭤보셨는 것 같은데요. 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좀 염승환 전문가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요즘에 좀 주가 부침이 좀 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뭐 한때 연비 문제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터지면서 이 현대차, 기아차 이제 같은 이제 그룹주들이 뭐 동반해서 급락을 했던 모습들이 나왔는데 그래도 최근에 좀 판매량이 좀 회복이 되면서 주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와서 좀 다행인 것 같고요. 이 자동차 업종의 어떤 이제 주가 조정이 나왔던 사실은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이런 연비 문제도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곁들여졌겠지만 향후 성장성에 대한 어떤 의문부호가 많이 켜졌던 거죠. 뭐 역시 그 일본차하고 역시 우리나라 이제 뭐 현대차, 기아차가 경쟁을 하는 관계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이 영업 환경적인 측면들이 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엔화 약세, 그러니까 엔화가 이제 그동안 계속 강세였지 않습니까? 또 어떤 뭐 작년에 일본 지진 사태도 있었지만 엔화 강세가 고착화되면서 사실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뭐 도요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약진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엔화가 급격하게 지금 이제 절하되면서 일본 기업들의 어떤 공격적인 어떤 공세가 좀 시작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점유율이 좀 약간 뭐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은 나오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2013년에도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일본 업체에 대비해서는 좀 한국의 어떤 이제 대표적인 자동차 업체들이 좀 성장은 좀 더 성장 매력 자체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들이 아직도 좀 주가에 좀 계속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연비 문제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아주 큰 사건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현대차의 어떤 신뢰도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금이 간 또 사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심리를 어떤 진정시키는 데는 좀 상당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대차의 어떤 그 주가에 좀 계속해서 당분간은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미국 쪽에서의 어떤 점유율이 좀 정체는 좀 보이고 있지만 역시 지금 중국 쪽에서는 사실 도요타보다 점유율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이 지금 이제 사상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어떤 이제 판매 시장으로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장에서 현대차가 지금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거는 굉장한 좀 메리트가 있는 측면이 아닌가 싶고요. 또 브라질의 어떤 신규 공장을 지으면서 이 어떻게 보면 그 신흥시장 쪽으로 타겟팅을 좀 맞춘 전략은 저는 여전히 좀 뭐 상당히 좀 좋은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주가 상승에는 크게 좀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주가 자체도 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죠. 뭐 PER이 한 6배밖에 안 될 정도로 상당히 또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좀 그 할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지금은 좀 주가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인 매력은 좀 낮지만 그래도 장기 투자 매력은 좀 높기 때문에 일단 한 25만 원까지는 일단 좀 계속해서 끌고 가시길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한 20만 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주도주에 대해서 좀 말씀해드렸는데 주도주가 되기에는 아직은 좀 쉽진 않다고 봅니다. 이런 이제 외부 환경 요건이라든가 또 어떤 이제 매출액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이제 사실 현대차가 지금 4년 연속 올랐거든요. 지금 주가 보면 2009년도에 4만 원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한때 27만 원까지 갔었는데 사실 올해도 주가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4년 동안 주도주를 계속 유지를 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피로감이 노출됐는데 거기서 추가 상승을 해야만이 주도주가 또 더 유지가 되는 건데요. 삼성전자처럼 이런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아직은 좀 지금 당장은 남아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주도주가 되기보다는 그냥 시장을 어느 정도 따라가는 정도의 흐름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도주가 되기보다는 좀 시장을 따라갈 것이다. 조금 장기적인 매력은 있지만 단기 매력은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염승환 전문가님의 힐링 코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대체적으로 이 고속 성장보다는 조금 천천히 갈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삼각 진단을 한번 보면요. 안전성은 3이고요. 기업 가치는 5, 높은 점수 주셨고요. 성장 모멘텀은 역시 3으로 이 다소 장기적인 접근을 취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